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희연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과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 관한 것으로 의료정책연구원에서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필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방문진료 재택의료 의사 인식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였습니다. 2년 후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50년 후에는 고령 인구가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인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의료 서비스 자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의료 돌봄 체계 구축,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함을 물론 정부, 여야 정치권의 정책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 의료 돌봄 종합 지원 시범 사업 중에는 1차 의료가 중심이 되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 장기 요약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되어 3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방문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수도 충분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올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현재까지는 지역 내에서 1차 의료기관들이 의료 돌봄 통합 지원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서면조사를 통해 지역 내 1차 의료기관들이 지역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의 방문진료 재택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의료기가 준비할 사항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조사 연구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제안하는 의료 돌봄 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와 협업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료정책연구원 임선미 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의료정책연구원의 임선미 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방문진료 재택의료 의사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관한 의사 인식조사입니다.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역 내의 의원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3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시범사업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낮은 현황입니다. 이에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정책 개선을 제안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339명의 응답자에 대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설문 내용은 1차 의료 방문진료 사업에 대한 인식, 참여 현황과 이유, 방문진료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한 이유, 향후 방문진료 참여 여부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0%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41%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19.2%만이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참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고 35.4%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 33.8%, 병원 수입에 도움이 됨으로가 다음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을 제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 사업의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셨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그 매우 만족, 약간 만족의 비율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의사들은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하시면서 이제 불만족스럽다라고 위에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가장 크게는 방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진료비 신청 등의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이 외래 환자 진료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참여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응답으로 외래 환자 진료 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22.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족으로 이제 미리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시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그 다음의 순서로 나타났고요. 방문 진료 수가가 낮고 방문 진료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그 다음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문항에서는 43.4%의 응답자분들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참여할 의향에 대한 이유로서는 가장 크게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참여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병원 수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점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의사 진료 수가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문 진료 지원 인력의 수가 개선, 진료비 신청 등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10번 문항입니다. 현재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 지침에 방문 진료 시에 의사회 인력으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동반할 경우에 가산을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1차 이제 개원가에서는 사실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가 더 많이 고용돼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향후에 이 동반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84.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 지침에 방문 진료 시 환자의 특성, 진료 내용, 소요 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환자를 동일하게 한다라는 이제 문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문 진료 시 사실 현장에 나가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방문 진료 시 환자의 특성이나 진료 내용, 소요 시간에 따라 환자를 개별화한 수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87.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향후 통합 의료 돌봄을 위해 바람직한 모델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사실 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해 주신 부분은 이게 전체 응답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의견이 좀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지역 의사회 중심의 의료 돌봄 방문 진료 통합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 대한 이 의사 인식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차 의료 방문 진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회원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의사 진료 수가를 개선하고 방문 진료 지원 인력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진료비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인력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내원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필수 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서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총 2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1차 의료기관 의원이 10개의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이 기관들에게 이제 정책 의견을 요청드렸고 6곳의 회신을 받아서 내용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 조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필수 인력 기준과 관련한 이제 애로사항입니다. 사실 이 필수 인력에 이제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간호조무사보다는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환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인력을 운영하는 데에 이제 큰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환자 확보를 위해서 50명에서 70명 이상 정도의 환자가 이 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1인당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의료기관에서는 이 등급 판정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환자를 발굴하는 데 매우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운영 시 애로사항입니다. 환자 부담금이 30%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문 진료비가 12만 4천 원이라고 하면 그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3만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30%면. 그러면 이제 환자들은 외래로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으로 그 진료비를 내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받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느끼면서도 다시 이 방문 진료 서비스를 받기에는 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참여가 조금 저조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떤 의료기관을 찾아서 방문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여비 청구와 심사 지급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청구 시스템의 입력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 소요가 크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사회 자원 및 연계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실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의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강화되어야 할 요소로는 환자 발굴을 위한 적합한 인프라가 마련이 돼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수가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등이 사실은 초기에 좀 정착하는 데는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자를 확보하기 전에 이제 초기 비용에 있어서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문진료 청구 건수가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회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한정된 부분을 조금 150회 정도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전담 인력이 있어서 이제 지역에 홍보를 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 방문진료에 대한 교육과 훈련, 홍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말기암 환자분들 보는 그 진료를 했었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 전에도 환자분들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병원에서만 보던 환자분들하고 또 댁에 계신 모습하고 상당히 또 다르게 다가오면서 또 진료의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그 연구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41대 집행부에 들어서서 저희가 2025년에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서 우리나라가 너무 준비 사항이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그런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특히 일본의 그런 사례들을 많이 살펴봤고 실제로 일본의 그런 재택의료 방문 진료를 하는 곳들을 방문해서 수차례 방문해서 또 보기도 하고 실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인가 이제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2018년 말부터서 이걸 추진해오고 17년 말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진료 1차 의료기관 방문진료 사업을 하고 있고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그 기관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재택의료,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또 시범 사업을 이제 올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 사례들을 쭉 살펴보고 국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환자분들 어르신들이 정말 앞으로 많이 이제 이 기관들을 이용을 하셔야 될 텐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무래도 초기니까 좀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왔지만은 그 본인 부담금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30%인데요. 일본은 한 10%입니다. 10%.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 부담이 낮음으로써 환자 그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좀 되는 것 같고, 물론 일본이 이제 이 소득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는 분들은 뭐 30%를 냅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제 10%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잘 운영되는 지자체는 보니까 의사협업 조인이 돼서 거기에 이제 이 통합 그런 돌봄 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일단은 발굴을 해주는 것입니다. 센터 내에 이제 이 사회복지사들 뭐 이런 분들 공무원들이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 형편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일단 발굴이 되면은 의사들이 그분들을 이제 방문해서 의학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분이 의학적인 이 치료나 처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의사가 판단해서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인력이 들어가서 이제 간호사면 간호사, 또 뭐 어떤 치료사면 치료사 가서 적절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 그것이 저희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저희들이 의사협회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런 방향을 통해서 많이 바꿀 수 있지 않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냐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지역 의대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역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양명의대 대만의 양명의대나 일본의 자치의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그걸만을 하는 그런 의대를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미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이런 제도적인 그거를 좀 개선해서 의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유념해 보셔야 될 게 통합 의료 돌봄을 위한 모델에 대해서 그 인식 조사를 했더니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답변이 7.4%밖에 안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의료계가 이런 의료 돌봄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면은 이 41대 집행부 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초고령 사회를 우리 의사들이 적절히 이렇게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초고령 사회를 떠받쳐야 된다라는 의사 사회 내부의 인식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도를 개선해주고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개선해주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잘 이렇게 떠받칠 수 있지 않겠나, 돌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해서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커뮤니티 케어가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어르신들께서 말기주라는 뭐 파킨슨이라든가 치매 또 만성 질환까지 어르신들께서 기왕이면 삶의 질을 높이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다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시면 어르신들도 삶의 질도 떨어지고 결국은 또 건보 재정에 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의도에서 만들어진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통합 돌봄에 대한 법안들이 사실 그때 지난 정부에서 발의가 된 게 뭐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그게 의료와 돌봄 중에서 의료는 배제되고 돌봄 위주로 많이 돼 있었고 대개는 또 정부 주도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선도적인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렇게 의료를 배제한 돌봄 위주 그리고 정부 주도로 가다가 결국 다 실패하고 지금은 의료와 돌봄이 한꺼번에 같이 하면서 또한 거기서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이렇게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오늘 이렇게 또 공청회라 아니 여기 저희가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도 이전에 민간 우리 특히나 의료계와 정부가 협업을 하여서 이렇게 초고령 사회에서 앞으로 나오는 어르신들의 수요를 갖다 최대한 더 합리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정부의 또 재정에 대한 부담도 좀 이렇게 감소시키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이렇게 향상시키자는 그런 의도에서 오늘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런 커뮤니티 케어에 관련한 다양한 것에 대해서 정부와 협업하여서 조금 더 어르신들께서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건보재정 부담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좀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의료정책연구원과 함께 논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방문 진료 및 재택의료 관련 의사 인식조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